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라면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저희 그때 친구한테 얘기했죠. 아르헨티나 우승 절대 못한다. 라스 댄스를 그동안 했던 팀들이 준우승을 했어요. 월드컵에서. (12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네, 오늘은 결승, 이제 월드컵 결승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주로 찍는데 프리뷰를 찍을 때 사실 리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전 경기 리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리뷰는 따로 안 만들고 그냥 프리뷰 할 때 리뷰도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경기장 이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많은 축구 팬들이 바라던 메시가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번 결승전이 좀 더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번 4강 프리뷰 때 예준이가 좀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점쳤거든요. 일단 뭐 예준이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죠. 아직도 생각이 변화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우승하지 않을까. 여전히 지금 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적중률 100%거든요. 근데 뭐 두 경기 맞춘 거니까 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도 뭐 지금 맞추면 대단한 거죠. 다 틀린 사람도 있는데 다 뭐. 틀린 여기 다 틀린 분도 계시거든요. 두 경기지 다 틀렸는데 뭐. 뭐라 예상하세요? 결승 대전이? 모로코하고 크로아티아가 심각한 역배충이 아닌가. 3, 4회전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 물론 이제 웃음을 주려는 의도는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짜면서 우리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러했는데 남는 게 뭐 그거였는데 네, 뭐. 너무 다르게 했네요. 어쨌든 뭐 아르헨티나 계속 밀고 있다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준결승전에도 아르헨티나가 라인업을 좀 바꿔서 나왔죠. 파레데스를 투입을 하면서 4-4-2 포메이션으로 포메이션을 바꿨어요. 그러고서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상대로 조금은 전진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좀 라인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라인이 높아졌는데 계속 점유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뒷공간을 잘 노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방이나 통했고, 그러면서 스코어 차가 벌어지면서 좀 빨리 끝난 경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스칼로니의 맞춤 전술, 상대팀에 대한 맞춤 전술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예상이 안 가지만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칼로니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4강 프리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스칼로니가 점점 괜찮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르헨티나한테 좀 운이 따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잘못 맞으면 뭐 사실 알바레즈 선수한테 공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이 또 그쪽으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늘의 뜻이 아르헨티나 좀 기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풋몹 기준으로 아르헨티나가 예상 라인업에 디마리아가 있어요.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디마리아가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국제대회 결승전에 갔을 때 조금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 코파 결승전이나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디마리아가 깜짝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아니면은 뭐 다른 대형 전술을 충분히 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칼로니 감독이 최근에 좀 피드백이 빠르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첫 경기 사우디전에서 졌던 게 좀 예방 주사가 되지 않았나. 불주사 진짜. 진짜 불주사. 너무 세게 맞았어. 근데. 너무 세게 진짜 맞았어. 불주사. 이제 그 이후로 약간 그때 부진했다고 평가됐던 선수들을 다 빼고 이제 라인업도 바꿔 나가면서 이제 피드백을 확실히 좀 빨리 주고 있는 게 이렇게 결승까지 온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피드백도 빠르고, 사실 근데 저는 아직도 불안한 게 그 첫 경기에 너무 못했던 게 계속 기억에 남으니까 이게 계속 불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 네, 아까 지용 씨가 이제 직관 거기서 얘기했지만 좀 아르헨티나가 좀 경기력이 불안하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군대를 오래 전역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월드컵 전까지 아르헨티나 경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근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해. 첫 경기가 사우디전이었잖아요. 첫 경기도 너무 못하고, 근데 두 번째 경기가 멕시코전인데 그때도 이제 겨우 이겼죠. 2대0으로 이겼는데 거의 졸전 끝에 그냥 개노잼 경기 펼치다가 그냥 메시가 중거리골 진짜 맞아. 해줘. 그저 해줘 축구로 메시 이기던 해줘도 거고. 와, 저희 그때 친구한테 얘기했죠.
아르헨티나 우승 절대 못한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맞아요. 야 이 정도면 아르헨티나 우승 우승 못한다. 절대 이거 한 어떻게 우승하냐? 16강은 올라가도 8강에서 떨어진다. 이 정도. 네. 4강도 못 간다.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라면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전도 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메시가 피케했죠. 4강전까지 쭉 선제골을 기록하고 그거를 지켜내는 능력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후반전 교체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경기에서 이제 돌풍의 모로코를 뚫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때 모로코가 좀 잘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로코가 뭐 프랑스한테 제가 좀 초반에 골을 먹혀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후반 한 80분쯤 돼서야 뭐 한 골 더 먹혔으니까 사실 프랑스를 상대로는 뭐 모로코가 굉장히 잘했고 아마 점유도 그쪽이 더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맞아요. 프랑스에게 가장 긍정적인 점이라면 일단은 이 클린시트를 이번 대회 처음으로 기록했다는 점. 그러네. 네. 매 경기에 실점했으니까. 전방 압박이 좀 약해요. 프랑스가 아무래도 전방에 지루나 은바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이 경기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잘 막아냈죠. 그 위기를.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좀 빛났고 뭐 코나테의 수비나 이런 점들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경기가 아닌가. 코나테 잘해요. 네. 코나테 진짜 잘해요. 코나테 진짜 잘하더라고. 코나테가 진짜 잘하고 좀 뭐 바란이 뭐 리드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수비 라인은 거기도 뭐 수비 라인은 완벽하죠. 사실은 거기 쪽에 뚫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너무 사기인 게 은바페가 너무 사기야. 은바페가 너무 사기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진짜. 뭐랄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프랑스의 월드컵 저주는 진짜 은바페가 깼다고 봐도 무방하고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다 완벽하고 요리스부터 얘기하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리스한테는 전투 조건이 깔린다고 발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선수는 완벽한 선수다 거의. 근데 왜 자꾸 발을 요구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요리스 선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지난 진짜. 월드컵 결승전에서 근데 엄청 큰 대형실 미스를 하나 저질렀었잖아요. 저는 사실 잠자리에 받기.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리즈만. 인정. 그죠. 그리즈만 뭐 그것도 또 얘기도 했어 우리도. 네. 그리즈만이 정말 잘하고 확실히 예준이도 그 얘기했거든요. 3인분 뛰는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중원에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뭐 캉테하고 뭐 포그바도 빠지고 빠진다 이러니까 뭐 두 선수가 뭐 클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대에서는 그리고 뭐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캉테의 많은 활동량을 누가 커버해 줄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상상은 못했죠. 그걸 그리즈만이 왜 그리즈만이 이러고 왜 그걸 그리즈만이 해라는 생각이 시메오네한테 들더라고요. 확실히 세뇌 체내당했나봐요. 가스라이팅. 많이 뛰어야 돼. 역시 신버지. 수비해야 돼. 역시 신버지. 그러니까 그때 막 그리즈만 인터뷰했던 것 중에 박스 안에서 막 수비하면 희열을 느꼈다. 어. 약간 이런 좀 무슨 공격 수비수 인터뷰야? 공격수야 이렇게. 골 넣어야 되는 선수가 어. 전 프랑스의 그리즈만이 굉장히 핵심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프랑스가 우승을 한다면 아마 그리즈만에도 하나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은바페가 너무 임팩트가 그러니까. 세고 그렇기 때문에 막 상 같은 게 그리즈만한테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막 언성히어로 상 같은 거 있으면 진짜 그리즈만한테 그리즈만, 딱 주고 무조건. 싶은 마음이. 베스트 11은 무조건 들어가고. 맞아. 저는 근데 만약에 프랑스가 우승한다면 골든볼은 그래도 그리즈만이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참 기록이 중요해. 너무 근데. 득점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결승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냐에 결승전 따라서 해트트릭 하면 달릴 것 받고요. 아니면 승부를 세게 박는. 골을. 그래 괴체하면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피파가 지금 맨 오브 더 매치나 이런 상을 주는 걸 보면은 좀 명성에 좀 맞아. 많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 더브라이너 때부터 네. 맞아. 뭐.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장 안전빵이야. 언론을 다루기에는 안전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은바페 선수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저 은바페를 안 줄 수는 없죠. 사실 4강에서 두 골 다 은바페가 그러니까. 만든 은바페가 골이기 만든 때문에 골인데. 박스 안에서 너무 침착해갖고 진짜. 그래서 근데 저번 4강 프리뷰 때 얘기했던 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월드컵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이 팀이 크게 변화주는 건 없어. 또 아르헨티나는 좀 다르게 크게 변화는 있는 팀은 아니고 확실히 비대칭 쓰고 은바페는 또 안 뛰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찬스 나면 야 잡고 뛰어 이러면 다 뚫리기 때문에 나는 그 23살짜리 애가 그렇게 안 뛰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안 뛰더라도 공만 오면 확실하게 한 건 해주니까. 왜 안 뛰게 굳이 안 뛰게 시킨지 이유가 있다.
뭐 음바페 선수가 좀 안 뛰는 모습, 그래서 전방 압박이 좀 약하다는 건 뭐 그리즈만이 뒤에서 다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즈만 얘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뽑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역시 그리즈만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될 거예요. 모로코도 처음에 어쨌든 간에 로망 사이스 부상 이슈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5-4-1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에라미크 선수가 그리즈만을 막는데 실패하면서 선제골을 내줬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그랬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난 경기에서 이 모드리치와 이 코바치치를 막으려고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세워서 그래도 꽤 잘 막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스칼로니의 대응 전술이 그리즈만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가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점유율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8강전부터 크로아티아 브라질전을 제외하고 점유율이 낮은 팀이 항상 이겼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네. 크로아티아랑 브라질도 50대 50. 네, 50대 50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팀이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가 전방 압박이 약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네. 그럼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림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스칼로니의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스칼로니가 말려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네, 말려들면 안 되죠. 우리나라 축구를 저 보면 저는 초반에 어떤 생각이 들면 이번 월드컵 초반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결국 점유하는 팀이 이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토너먼트를 올라갈수록 점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월드컵이 특히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팀들이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참 특이하게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를 하면 또 특이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조별 리그까지는 또 통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16강에 떨어진 팀들은 좀 준비가 안 된 팀들, 뭐 강팀들을 좀 제외하고 얘기하자면 16강에 오르지 못한 팀들은 좀 준비가 안 된 팀들이 꽤 많아요. 뭐 멕시코도 사실 준비가 워낙 안 돼 있던 팀이잖아요. 그 팀도. 멕시코도 감독이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16강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멕시코가 아무리 매번 잘 올라간다 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준비가 안 된 팀들은 좀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다 뭐 매번 월드컵에서 다 그랬지만 다 부진하는 좀 성적을 보였고 또 그 16강 이상까지 또 올라가는데 또 주도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뭐 그런 좀 이슈들이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의 이제 마지막 경기 뭐 프랑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경기 그리고 아르헨티나 프랑스 경기인데 뭐 예측은 또 저는 그럼에도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슴 속에는 아르헨티나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I don't like Messi. 혹시 I don't like Messi.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죠? 아니 호날두 아닙니다. 호날두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뭔가 라스트 댄스라는 거를 좋아하지만 라스트 댄스를 그동안 했던 팀들이 준우승을 했어요. 월드컵에서. 지단도 그랬죠. 네, 지단도 그랬고 저번 대회에 이제 만주키치, 라키티치 같은 노장도 그죠, 있었던 크로아티아가 준우승을 했고 수바치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의외로 그런 라스트 댄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회에서. 그래서 저는 물론 프랑스도 그런 뭐 지루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메시가 아무래도 더 라스트 댄스 아이콘으로는 더 높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메시가 또 안타깝게도 콩을 할 것 같다는 14년도에 이어서 아쉬운 예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거랑 완전 딱 반대예요. 그래요? 다른 라스트 댄스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이제 아쉽게 마무리를 했지만 리오넬 메시만큼은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사실. 지단 메시 하면 그래도 그래, 메시가 좀 더 그래, 많겠죠? 메시죠. 네, 메시죠. 또 지단도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그렇죠. 그때 뭐 브라질을 뭐 완전 휘어잡았으니까.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갖고 오느냐고. 36살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그럼 이제 지용이는 저는 가슴 속은 이제 메시를 부르지만 우리로는 프랑스. 돈 걸라면 프랑스 걸것 프랑스. 같아요. 그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에서 자라왔잖아요. 뭐 사실 축구를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90년대생들은 뭐 네. 메날도의 세대에 살았죠. 메나드의 시대를 산 만큼 우리 세대에 산 선수가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시를 응원하지만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돈 걸라면 프랑스에 걸겠다. 네, 돈을 걸라면 프랑스. 근데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월드컵 칼럼을 썼잖아요. 네. 그죠. 할 때마다 되게 이 주제 잡을 때마다 조금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팀이 우승해도 스토리를 쓰기 좋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바페가 차기 그쵸. 이 대권, 왕위에 오르는 네. 그런 대관식이 될지 네. 아니면 이제 리오넬 메시가 커리어에 방점을 찍는 월드컵이 될지. 아니 그리고 뭐 펠레 시대 이후로 이제 뭐 월드컵에서 우승을 2번 한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쓰여도 뭐 역사는 네.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런슨 입장에서 되게 기대가 되고 아직 칼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메시가 우승하면은 이제 GOAT 대관식으로 쓸 수 있고 음바페가 우승을 하면은 뉴갓 차기 황제 킹 금바페. 네. 음. 대권을 물려받는 맞아요.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상징적인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르헨티나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발음은 다들 그런 거 근데 같아요. 우승했으면 좋겠고 예측은 어느 쪽이죠? 프랑스요. 아니 프랑스 어떻게 이겨? 사실 프랑스 프랑스가 어떻게 이겨? 프랑스를 우승 후보로 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게 제일 초반에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그 월드컵 저주가 그냥 결국 이제 걸리는 거야 마음속에. 이게 왜냐면 안 그럴 팀도 다 그렇죠. 왜냐면 독일이 그 저희 18년도 때 할 때 운이 좋았어요. 스웨덴하고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라인업이었어. 3승. 진짜 3승 가격. 근데 그걸 또 못 들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고 또 생각보다 유럽은 한 국가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때 그 프랑스가 이제 덴마크랑 같은 조에 있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덴마크한테 제가 알기로 2패를 했어요 프랑스가. 그래서 그 덴마크가 같은 조에 있길래 이거 혹시 맞아요. 진짜 잡힐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덴마크가 잡혔고요. 덴마크는 이 팀에 별로 안 좋았죠. 덴마크가 조별딱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뭐 사실 프랑스가 2연속 우승하는 것도 대단하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거 후임 감독이 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를 잡을 팀이라면 잉글랜드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쉽다. 근데 왜냐면 저는 가장 키 포인트가 음바페를 어떻게 막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8강 프리뷰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카일 워커가 잘 막으면 음바페 왜냐면 전 카일 워크만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음바페를. 근데 그 경기에서도 사실 워커를 한 2번인가 제꼈거든요. 완전 털렸어.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음바페는 덜 털린 거긴 해요. 음바페 치고는 덜 털리긴 했는데. 골을 못 넣었으니까. 근데 잉글랜드가 그걸 잡지 못하면서 이거는 프랑스한테 우승이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너무 슈퍼크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걸라 하면 프랑스한테 좀 걸 것 같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좀 아쉽게도 좀 성사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지표가 아르헨티나의 준우승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역발상을 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한 경기여서 몰라요. 또 맞아요. 한 경기여서 몰라요. 단판이기 때문에. 단판 승부기 때문에 또 메시가 그날 혼자서 또 뭐 음바페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한다면 전성기 시절 메시가 잠깐 돌아온다면 지금 뭐 햄스트링 부상이 잠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다면 뭐 그리고 프랑스보다는 동기부여가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좀 대단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 아르헨티나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월드컵이 이제 끝이 나네요. 그래도 벌써 끝이 끝났나요? 끝이 나요. 그래서 뭐 월드컵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되게 바쁜 일정으로 지내봤는데 월드컵 끝나고도 뭐 정산 정도 하면 좋으니까 정산 컨텐츠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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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